경매박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치권. 자, 유치권 첫째 조건. 타인 물건에 대한 채권일 것. 두 번째. 자,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가질 것. 자, 목적물에 관해서 발생한 것.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점유. 자, 점유는 직접, 간접, 내가 있어도 되고 용역을 써도 되고 친인척, 친구 다 누가 있든 간에 허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다섯 번째. 자, 변제기가 도래할 것. 돈 받을 때 됐는데 돈을 못 받을 때 유치권을 행사해야죠. 자, 이 유치권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립 조건이 있는데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려면은 다섯 가지 하고 상반되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점유. 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점유 없이 유치권이 성립 우리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경매 개시일자, 경매 결정 등기, 그죠? 자, 개시일자를 합시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점유자, 유치권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후에 들어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 유치권에 유치권이 진짜냐 가짜냐, 유치권이 진짜냐 가짜냐는 낙찰자가 판단해야 돼. 낙찰자가 증명을 해야 돼. 또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를 해야 돼. 또 점유가 선행되어 있으면은 명도까지. 유치권이 있으면은 낙찰자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개 정말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성립하지 아니한 주권을 달 때 또는 가짜 낙찰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편익을 얻으려는,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유치권. 자, 유치권의 80% 이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았어. 자, 10억짜리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30일에서 40일 내에 잔금을 놓지 않으면 10%의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자, 문제는 유치권의 불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증명을 하고
은행 가서 대출해 주시오 해야 되는데 은행은 증명을 안 해야 하면은 혹은 유치권자하고 합의서 유치권 포기합니다. 포기각서 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협약서를 들고 가지 않으면은 잔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게 맹점. 가장 큰 맹점. 성립하건 성립 안 하건 간에 내가 현금이 충분치 않다면은 잔금을 치를 방도가 없다면은 은행을 꼭 필요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유치권자하고 대개 협상 협의를 합니다. 유치권자가 10억을 유치권 걸었으면은 야 너무하다. 너 가짜인데 인수 안 되는데 내가 현금을 치를 충분한 돈이 있다. 낙찰 잔금 납입하고 너에게 경매 방해죄, 사기죄 고발하겠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근데 유치권자는 뻔히 알죠. 뻔히 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낙찰자들이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 제 친구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공장이 경매를 당하게 돼서 제가 유치권을 서류를 넣어서 법원에 넣어서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일자 후에 서류를 넣었죠. 자, 그렇다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찰자는 대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낙찰자는 낙찰 받자마자 유치권자한테 전화 옵니다. 저한테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린 공장 증설했고 뭐 했다. 그러면 협의합시다. 협상합시다. 얼마를 원합니까? 해서 제가 유치권 금액을 그때 1억 5천 넣었는데 한 5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한 실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치권 성립 조건이 아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 겁니다. 대다수 유치권자, 대다수 가짜 유치권자들이 바라는 경우입니다. 자, 유치권자하고 협약을 해서 그 금액이 작다면, 내가 이득이 많이 크다면, 유치권자에 의해서 많이 유찰돼서 이득이 크다면 어느 정도 협상 금액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건물일 경우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같은 거 실제로 돈을 들여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지만은 아파트 수리비, 뭐 인테리어비 이런 건 상식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건 아시고, 특히 토지도 땅의 가치가 현저하게 상승됐거나 그냥 공사하다가 땅 한번 포크레인 가지고 휘저은 거 가지고 유치권 이런 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대금의 길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 안 하고 성립하고의 관계보다도 유치권자하고의 협상, 유치권자하고의 두둑한 어떤 배짱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매에 있어서 많은 수익과 좋은 길이 계속 열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